안녕하세요. S클래스 원장 최원석입니다. 자, 2028년도 대입 개편안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입 개편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에 해당하는 대입제도 개편인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 초, 중등생 부모님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이번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문이과 통합에 이어 융합까지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수능은 고1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 위주로 출제 범위를 좁히고 문이과 구분 없이 선택 과목 또한 없애려 합니다. 또한 내신은 고1은 상대평가, 고2, 3은 절대평가라는 기존 원칙에서 고1, 2, 3 모두 5등급제 상대평가로 개편을 합니다. 수능은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됩니다.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보는 것이죠. 특히 많이 바뀌는 영역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인데요.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 모두 사회과학의 기본 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행 수능과 달라질 수능을 비교해서 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어 영역은 독서와 문학을 공통 과목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공통 출제 범위로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학은 수원수투가 공통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면 수학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를 공통 범위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심화 수학을 추가할지 검토 중이라는 점입니다. 심화 수학은 미적분2와 기하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방식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합니다. 탐구 영역의 변화가 가장 큰데요. 현재는 사회계열 9과목, 과학계열 8과목 총 17과목 중에 최대 2과목을 고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는 점으로 바뀝니다. 내신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전과목 동일한 평가체제가 적용됩니다. 즉, 기존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용되던 방식에서 상대평가 5등급과 절대등급 A, B, C, D를 모두 병기하게 됩니다. 이번 방침으로 인해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등의 내신 변별력은 다소 약해집니다. 최상위 1등급이 4%에서 10%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과목의 변별력은 다소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택과목은 기존에는 절대 등급으로만 표기가 되었으나 상대평가 5등급도 함께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목에서 상대평가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각 대학은 과거와 같이 대학의 입맛에 맞게 각 과목을 선택 반영할 수 있는 양상을 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중요한 주제이자 대입 개편의 관건을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교육부가 가장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수능 체제에서는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수학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러지다 보니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수능 기준으로 똑같이 국어, 수학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언어와 매체, 미적분 조합을 선택한 학생은 표준 점수 280점을 받았지만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조합으로는 274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선택 과목에 따라 표준 점수가 6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과생들의 표준 점수가 확연히 높아지면서 이를 무기로 인문, 사회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학과 30곳에 최초 합격한 64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0명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초, 중등생까지 이과 쏠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성을 생각해서 들어온 학생이 아니다 보니 대학 교육은 점점 황폐화되는 문제점들을 초래하게 됐죠. 이런 배경 때문에 교육부는 오래전부터 수능 공통과목을 고민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평가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두고 의견이 팽팽했고 수능 첫 도입 취지에 맞게 대학에서 학습 가능한 실력을 갖췄는지 정도만 평가를 해서 학습 부담을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신 학교에서 대학 전공 공부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수능 등급제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공정성과 안정성 면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논서술형 도입 여부입니다. 이번 개편을 둘러싸고 가장 큰 관심사는 논서술형 문항이 포함되느냐 아니냐이었는데요. 선진국 입시 방향에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죠. 결론적으로 이번 수능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채점의 어려움과 새로운 사교육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내신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신을 통해서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점차 수능에도 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내신에서 논서술형 평가의 공정성이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입 개편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상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가능성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통사회, 공통과학 같은 경우 고1 때 배우는 내용을 수능에 출제하게 되니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과탐2와 같은 심화과학의 내용보다는 고1 때 배우는 공통과학, 공통사회 과목에 더 치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고1 때 내신이 안 나온 학생들은 고2 때 배우는 과탐2와 같은 과목보다는 수능에 나오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과목에 더 치중하게 되어 교육과정의 파행이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과목에서는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과탐2 과목이 제외됐기 때문에 과학교사분들의 우려와 이공계 모집 단위에서 학력 저하를 비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학생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교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 좋은 일반 고등학교와 내신 따기는 좀 어렵지만 학업 분위기가 좋은 특목 자사고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2028학년도 대입제도 아래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면서 내신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내신 성적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바탕으로 특목 자사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군제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입 개편 시한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올해 12월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한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11월 중에 대국민 공청회도 엽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대입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미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S클래스 원장 최원석이었습니다.